예, 여러분, 자, 인사 한번 할까요? 자, 굿모닝 고양이단. 안녕.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설 명절 이제 전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설 명절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예 못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벌써 지난 추석 때도 그랬죠. 추석 때도 이제 정부에서 가급적 가지 말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못 가셨을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까지만 좀 피하면 네네. 올 가을에 추석은 또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민족의 대이동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10몇 시간씩 집에 가고 고향에 가고 저는 맞아요. 16시간 운전해서 가본 적 있어요. 와, 언제? 어디 가시는데요? 한 4,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경북 영천이 고향입니다. 아, 저 우리 같은 고향인 김재동, 자랑스러운 김재동. 그 김재동 씨, 개그맨 김재동 씨 같은 영천이세요? 예, 자랑스럽지 못한 김문수 전 지사님.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럼 우리 이나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전 수원입니다. 예, 저는 이제 아닌데 지난번에 그렇게 뭐 이렇게 그곳은 그곳은 약간 그냥 사회에 있으면서 네. 그러시구나. 네, 뵌 저는 이제 이 지구별에 온 지가 한 50년 되는 화성에서 온 사람입니다. 두 분 다 뭐 거의 같으시네요, 고향이? 뭐 저도 사실 태어난 것만 화성에서 태어났지 사는 건 수원이죠. 바로 제 집이 제가 태어난 데가 수원하고 화성하고 꼭 경계 집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수원의 생활권이고. 그럼 땡땡땡땡 그 왕갈비 많이 드셔보셨어요? 치킨? 저기 그 뭐죠? 그 바람문에. 수원 왕갈비 통닭? 네. 그 상호이 직접 이야기하면 안 돼. 아니 통닭 이름이어가지고 돈 받고 이야기해야지 그런 거. 괜찮습니다. 연락 그 주세요. 현재 연락 주세요. 현재 수원 왕갈비 통닭의 상표 등록권을 갖고 있는 친구가 제 후배입니다. 진짜입니다. 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예. 경제야 광고 부탁한다. 예, 수원 왕갈비 통닭 남문에 가시면 있습니다. 수원 시청자 여러분들 남문 통닭에 가시면 수원 왕갈비 통닭 트레이드 마크도 등록된 겁니다. 자, 이제는 각자 뭐 수원이 고향이시고 저도 뭐 수원에서 지금 살고도 있고 영천이시고 경북 영천. 참 지금 이 시간에 원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대부분 다 고향에 가셔서 그렇죠. 이제 일가 친척들 만나고 그러실 텐데 뭐 최근에 또 많이 분위기가 해외도 나가고 그러시다가 해외를 못 나가니까 아마 다들 힘들어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가 고향에 못 가는 천명절입니다. 우와. 그럼 지난번에 추석 늘 이제 그 추석 때는 혼자 잠깐 갔다 왔었고 이제 제사만 지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못 가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조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못 가게 돼요. 오히려 더 맞아요. 혹시라도 이제 저도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로나 이런 게 또 감염 이런 것은 두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이가 혹시라도 애가 활발한 그렇죠. 애들이니까 혹시라도 그 걸리실까봐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고 저도 그냥 산소만 좀 갔다 오는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혹시 이 그 방송을 첫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설 분위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실 텐데 오늘 얘기 주제는 사실 설 그 차례상에서 올라가서 서로 간에 얘기하기 좋은 주제를 하나 잡았는데 뭐였죠 주제가? 오늘 우리가 하기로 한 게 뭐였죠? 이나 씨. 이낙연 뭐? 대표님 아이. 이야기?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했구만. 이낙연 병장 구하기. 병장이셨구나. 예? 그분이 군대 갔다 왔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라이언 일병급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느낌은 장군. 그렇지만 뭐 장교는 하지 말고 굳이 뭐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하면은 그래도 병장급이 병장이 어제 우리 또 서민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낙연 병장 구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국회 원내 교섭단체 연설하셨어요. 그날 저는 그 어투 또는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왕년의 총리 시절의 모습을 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이나 씨는 어떻게 봤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뭐가? 뭔가 그 말하실 때 이제 뭐 서민들 뭐 생애 주기별 뭐 복지라든지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민생을 살피시는 세심한 느낌. 맞아요. 저도 그런 느꼈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역대급으로 제일 잘하신 맞아, 원내 맞아. 교섭단체 연설이 아니었었던가 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저는 뭐 낙비여천가 참, 네, 오늘 주제가 이낙연 병장 구하기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얘기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동안에 이낙연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보편적 지급 반대, 선별 지급 우선 이게 기본이었는데 지난주 국회 연설에선 넓게도 하고 두텁게도 하자라는 얘기를 두 가지 같이 하셨단 맞아. 말이에요. 전 이거 듣고 네. JYP 교수님 딱 생각났어요.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차 재난 지원 때는 전 국민이 받게 될 거다. 제가 예언한 게 또 예언한 맞았습니다. 게, 저 이걸 딱 생각났어. 예언한 게 또 맞았습니다. 10대 지식인입니다. 역시. 예.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낙연 병장 구하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되게 좋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예. 그 이거는 뭐 대선 후보 지지도 또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렇죠. 후보별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주당 대표로서 참 품격 있고 괜찮은 연설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사상 그 처음 있는 일이죠. 예. 여기에 또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주연 역할 비슷하게 되셨기 때문에 예. 이탄희 프로모션 주연 맞습니다. 이렇게 됐기 예, 때문에 저는 뭐 당분간 이 지지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대표 연설 플러스 그 법관 탄핵으로 탄핵. 인해서 이렇게 계속 좀 추락만 하던 이낙연 병장의 지지도가 네. 주춤하거나 약간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기조를 가지고 계속 가면 그런 기조로 계속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그 이낙연 대표님께 감히 조언 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기조로 계속 가셔라 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난주에 어쨌든 좀 재미난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정세균 총리와 예. 우리 홍오빠 맞습니다. 두 분의 저기 뭡니까 대정부 질문도 예. 재밌었어요. 정말 중진 정치인들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네. 적당한 정쟁과 그다음에 또 정책 이슈도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주셨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요즘에 꼭 정말 후벼 파듯 하는 질문들 그냥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조땡땡. 예. 예. 그런 거 보다가, 야, 그래도 입장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서로가 보수와 진보 개혁이라고 하는 입장은 확실히 다르지만, 다른 입장에서도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하는지를 서로 간에 절제하면서 특히 이 단어의 사용이 중요한데, 그렇죠. 단어의 사용이 굉장히 절제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 정치가 나가야 될 방향을 좀 느끼지 않았나. 그치.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입니까? 이야기가 결국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네. 비유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건 너무 오래됐잖아요. 정말 네,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정세균 총리 멋있었습니다. 예. 아니, 오늘 이낙연 병장 구하기인데 자꾸. 그렇습니다. 예, 주제를 딱 해서. 예, 홍준표 대표님 뭐 대구에 맛있는 거 좀 보내주세요. 우리 이나 씨도 그러면 홍 오빠에게 한 말씀 이렇게. 눈썹 문신이 멋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우연히 봤어요. 여의도에서 지나가시는데 우연히 봐가지고 멋있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낙연 병장 구하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제 눈에 지난주에 참 이낙연 대표의 연설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오게 티가 뭐냐면 아니 당대표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 근데 설령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자기 주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4시간 아니면 한 48시간은 지나서 그렇지만 저는 여기는 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그날 저녁에 이 SNS에 홍남기 부총리가 난 반대세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큽니다. 네. 홍남기 기재부 부총리를 비판하려면 비판할 수 있는데요. 원래 기재부는 그래요. 근데 저러다가 또 물렀습니다. 홍백기, 백기 들고 후퇴한다. 이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야기가 제가 늘 하지만 임의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임의의 기준을 허물을 때에는 자기들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국회가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대는 절차적 과정이에요. 기재부가 원래 늘 그렇게 합니다.
개기는 척 하면서 물러서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슬그머니 등 뒤로 이렇게 손을 잡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앞에서는 이상을 씁니다. 싸우는 척하면서 이렇게 둘이 뒤로 손 잡는다. 앞에서는 그것이 이상을 정치 아닙니까? 그래 이게 아. 어떤 분들은 뭐 물밑거래 한다, 정치적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치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개념을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politics라는 것을 우리 한자어 정치로 바꾸니까 굉장히 선한 것, 좋은 것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정치는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이득관계의 배분의 문제예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적인 이론으로 얘기하면 그 유한한 차원의 권위적 배분. 근데 우리가 맞아. 하는 게 지금 서양 정치예요. 그렇죠. 우리 서양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좀 제 스스로 때로는 제가 서양 사람이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어요. 예. 갑자기 요즘 코도 커지는 것 같고 뭐 예. 그런 생각해요. 어쨌든 뭐 저희들이 배운 그냥 원론적인 개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유한한 차원의 권위적 배분의 과정. 그러니까 국가 재원을 어떻게 진짜 또 훌륭하셔. 그 전공자들이 맨날 떠드는 이야기인데 대단하셔요. 아니, 11대 지식인 거의 됐어요. 아니 정치학 개론 정도는 다 읽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중에 정치학 개론 안 본 사람이 90%라고 봐요. 아이고. 아 그래도 기본으로 읽어야죠. 정치학 개론 정도.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딱 두 가지 제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학 개론과 경제학 개론은 외우시면 됩니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웬만한 거. 그렇죠.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현상 다 이해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박사라는 과정도요. 그 개론을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예. 어찌됐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학 개론으로 따져 보더라도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저 잠깐 뭐 얘기를 나눴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반대를 하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아니 이거 뭐 반대 좋다 입장 다를 수 있는데 꼭 그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논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뭐 다 못 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까지 어쨌든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핀세파가 있다면 그 사실은 이낙연 대표도 핀세파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사실 핀세파에 가까웠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다주좌파가 누구냐면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또 약간의 몇몇 이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낙연 대표가 그 국회 연설을 통해서는 이 두 개를 같이 받았어요. 같이 하는 게 맞아요. 네. 저는 원래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핀세파, 다주좌파 나누니까 이게 극단적 대립인 것처럼 그렇죠. 이해를 하는데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다른 범주의 것이기 때문에 대립되지 않아요. 다주좌파는 이게 경제파예요. 네. 경제적 기본소득 개념으로 주자는 파고 그 다음에 이 핀세파는 뭐냐면 복지예요. 네. 이 재난지원금을 복지에 흔히 하는 보상금 차원으로서 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체급이 다른데 대립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억지로 자꾸 뭐 대립한다 이렇게 이게 봐왔는데 언론이 계속해서 대립을 부추겨요. 그런데 그날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이 두 개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넓게 두텁게란 표현을 쓰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다수의 국민들 또는 다수의 정치 세력들로부터 잘했다는 박수를 그렇죠, 받은 거다. 근데 또 여기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다주좌파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냥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강력한 공격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서 오히려 이낙연 병장에 이렇게 쭉 추락하던 어떤 흐름에 이 반등을 좀 오히려 막은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의도된 악역? 예. 이낙연 대표 띄우기에 아, 하지 그런 않았습니다. 거예요? 이런 제가 저기 그걸 거꾸로 본 시나리오에서 추측돼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다음 주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금방 근데, 나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좀 부족했던 거는 거기 애드리브 하나 더 있어야 됐어요. 어떤 일들이? 오호 이놈이 다음 주면 말 들을 친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갔더라면은 그 다음 주에 훨씬 좋아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다 보시면 대부분의 그 우리가 유력하게 보는 장관들이 다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각제적 요소가 사실 상당 부분 들어있는 거고, 근데 이상하게 이 기재부만 정치인이 잘 안 가는 부처거든요. 왜?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죠. 제가 가서 잘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청문회가. 이게 청문회 청문회. 근데 그 청문회는 예. 거의 국민들이 보기에 약간 형식적인 거? 어차피 될 그렇게 됐죠. 건데 청문회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인사청문회라는 게 이게 원래 취지는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완전 인신공격.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이 잘못됐다는 걸 마치 증명이라도 하는 거의 과정으로 가버리니까 청문회가 매우 지금 잘못돼 있죠. 이게 뭐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개선되어야 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예, 여야의 너무 문제는 아니고 불편해요. 네. 개선되어야 됩니다. 진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찢어 발겨놓는 식의 이 청문회는 개선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 뭐 주제는 조금 벗어납니다만 경기도의회가 그 산하기관 청문회를 해요. 아,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해요. 네. 지금 그게 법으로 돼 있진 않은데 그냥 그 조례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저기 의회하고 협의를 예. 하는데 나눠서 합니다. 아, 정책적인 거는 공개, 잘하네요. 신상적인 건 비공개로 합니다. 지금. 잘하네요. 예. 네, 저는 그게 예. 꽤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기초 단위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산하기관의 좀 주요한 자리들은 정책적인 면 정도는 최소한 맞아요. 뭐 일종의 디덕터블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죠. 장애, 그러니까 그 디덕터블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들을 좀 두는 게 필요한 게 그냥 공무원 한 30년 하던 사람들을 다 산하기관에 박아버리는 이 현재 이 관행. 그러니까. 마치 공무원을 30년 하면 제일 잘하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장관, 대통령 뽑을 필요 없어요. 다 공무원 30년 한 사람들 대통령 시키는 게 더 잘해요, 사실. 그렇죠. 그런 논리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을 왜 뽑아?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 앉혀놓으면 행정을 제일 잘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선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정의 관료화된 행정 구조가 나라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란간에 이 경기도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했는데 경기도 저는 사시죠? 경기도도 살지만 예. 저는 그 제도, 그 인사청문회 제도를 이 공개와 비공개로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미국의 두 가지 제도, 상원 인사청문 제도하고 지방자치 제도는 제가 굉장히 미국 많이 가보셨어요? 미국은 제가 18번을 못 갔죠. 아, 예, 예. 그래도 그 밑에는 숫자는 가셨겠네요. 예, 예. 와. 다음에 갈 때는 저도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예, 2번 갔어요. 아니,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지금. 2번 갔지만, 예. 예, 그, 미국의 민주주의, 그 책을 한 20번을. 아니, 그렇죠. 원래 예. 미국 갔다 온 사람보다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공부 더 잘해요. 왜냐면 가면 놀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 바빠. 가는 사람은 늘 가는 사람 늘 놀지만. 아니, 그 오랜만에 간 사람들은 사진 찍기 바빠. 그쵸. 가서 또 가이드가 뭐라냐.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올라오세요. 빨리 가서 사진 찍고 딴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충분히 책을 읽고 가지 않으면 미국 가서는 그냥 그 사진만 찍게 금방 되는.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예. 책은 이제 고전으로서 예. 예,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요. 미국 정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꼭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민주주의 이론 서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작가 저자 이름 생각이 정치학 책이에요. 정치학 책인데 이게 뭔가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논쟁이라고 네네네. 하는 유명한 이제 미국의 정치 논쟁을 담은 책인데 이거 꼭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전혀 아니죠. 민주주의 체계에 대해서 예. 이해가 될 겁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민주주의도요. 예. 그 토크빌이 썼는 그 토크빌이 쓴 거를 해석판이 계속 나오죠. 계속판이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게 훨씬 더 우리가 읽기에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 녹색으로 된 제목으로 나왔는데 2권으로 나왔는데 전에 초판은 제가 사실 되게 어렵게 읽었는데 이번 책은 아주 훨씬 더 이해하기 좀 쉽게 해석이 돼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거는 이제 역광고인데요. 마이클 샌더리 쓴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또 정의롭다는 착각 있잖아요. 예. 그거 열심히 끼고 다니는 우리 민주당 그 자칭 인텔리들 볼 때마다 제가 일침하는데 그 공화당 책이에요. 공화당 책이에요. 그냥 막 보지 마세요. 이 미국의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신은 이 차등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존 롤즈라는 쓴 사람이 쓴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게 존 롤즈가 미국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고요. 마이클 샌더는 공화당이에요. 온정적 보수주의로서의 공동체와 그것을 유지하는 정의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보지 마시고요. 그 마이클 샌더에 대해서 비판한 건 우리 서울대 경제학과 이중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논문을 몇 편 썼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그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고 난 뒤에 공부하시고 폼 잡는다고 일부러 두꺼운 책 끼고 다니지 마십시오. 야, 역시 대한민국 10대 지식인으로서 우리 네. JYP 교수께서 오늘 아주 그냥 좋은 일침도 가셨는데, 자 오늘 이낙연 병장구하고 얘기를 좀 마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요? 그 이낙연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 했어요. 70년 전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네.
2030년에는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지금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죠. 너무 겸손하게 근데 왜 말씀하시는 2030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 나중에 대통령 하시는 와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완성하겠다 이런 그런 질인 것 같아.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약간 궁금해가지고 아. 처음에 만나면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30년에 선진국이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선거해 갖고 취임하면 2023년 아니에요. 아니 22년이잖아요. 네네. 그 5년 하면 27년 아닙니까? 네. 그 5년간 대통령을 해서 그 결과로 30년에 선진국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자꾸 중진국, 뭐 개발도상국 그러는데 이미 선진국이죠. 이미 경제적인 규모, 그다음에 세계적인 역할 그렇지. 이런 거는 중산층이 누리는 풍요 이런 것들은 PPP 상상을 초월하죠.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이미 일본을 넘어선 지 구매력 기준은 엄청나죠, 우리나라.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온 건데 다만 이게 고압축적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경제적 규모에 걸맞는 이 행동의 품격이 아직 습관화되지 못한 그 측면이 불평등도 있습니다. 많이 존재하고. 맞아요. 선진국이라고 불평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을 국가가 얼마나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느냐, 그런 제도가 얼마나 작동이 잘 되느냐의 문제지. 세상 어느 나라에 불평등 없는 나라가 있어요. 저는 그 이낙연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니까 선진국의 기준을 지금 한번 정립해서 한 10개 항목 정도로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경제적으로는 어느까지 달성해야 된다. 사회적 품격을 어떻게 갖춰야 된다. 지방자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문화를 어떻게, 문화 향유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좋은 복지 말씀이시네요. 접근성은 그 우리가 이제 내셔널 미니멈을 어떻게 깔아야 된다. 네. 이런 거 한번 만드시면은 정말 대권 주자 같은 이 하는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 삑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다 들어야겠는데. 이거 근데 지난번에 픽처를 보니까 통으로 나뉘지 마시고요. 1번에서 앞줄 세세다 그렇게만 좀 해주십시오. 너무 날려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네네. 미끼 상품이 안 돼. 이거 너무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도 이낙연 병장 구하기를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3가지, 4가지 항목에 맞춰서 네.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시면서 네네네, 그렇게 그거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 박스트라다무스 차원에서 한번 네네, 얘기를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쨌든 한때 제 기억에 43%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쭉 떨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이낙연 병장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영광스러운 제대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상등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들도 다 우리는 대충은 압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은 사면 발언 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시대 정신을 좀 못 읽은 건 아니냐, 아니면 대중들의 욕구, 정치에 발하는 욕구를 제대로 읽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 JYP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해석이고요. 결국 이낙연 대표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분들인데 민주당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게 2가지가 딱 있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가 되는데 네. 첫 번째 개혁적이어야 한다. 2번째 친노친문이어야 한다. 근데 이분이 친문이에요. 친문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총리했기 때문에 친문입니다. 근데 개혁적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러니까 친문스럽지 않은 행동이 보였다. 그렇죠. 친문성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까지 좀 침체기를 겪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끝에 설명할게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나 씨가 보기에는 그 이낙연 대표 우리 오늘은 그냥 이낙연 병장 이렇게 부르지만 이낙연 병장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준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 만약에 젊은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돌적으로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돌적으로. 그 하고 저돌적이라. 싶은 말 열심히 네. 딱딱딱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엄중하게 생각하다 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점잖어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한 번 말할 땐 3번 생각해라. 이걸 몸에 배신 그 분이라. 이미지가 이렇게 똘똘 묻혀지신 것 같아요. 그 이미지를 깨라. 네. 그래야 뭔가 좀 될 거다. 이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우리 이나 씨가 아주 나이스.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요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설 전 연휴 전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정말 그 시원함, 우리
대정부 질문할 때 총리로서 맞아요. 그 되게 약오른, 그러니까 제가 봐도 듣기에도 약오른 질문을 아주 속이 후련하게 풀어준 그 말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맞아. 근데 총리 때는 그게 먹혔어. 근데 총리를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 또는 나는 대권에 나갈 거야, 이거가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사람으로 돌아왔을 땐 태도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 총리 때, 야,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좋네? 그래서 맞아요. 이걸 계속 유지한 이것이 가면서. 총리 때만큼 말도 재미없었죠, 솔직히. 그죠. 그죠? 예. 근데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머보다 더 중요한 정치 코드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예. 유머를 못 쓰는 정치인은 저는 바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유머 감각이 뛰어나셨는지 기억하세요? 아, 그렇죠. 네. 또 유머도 우리 또 김대중 대통령 굉장하신 근엄한 분이죠. 스타일에서 유머가 나오고. 뜬금없이 던지는 유머 정말 재밌었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품격 있고. 예, 품격 있고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 유머로서 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너무 엄중하시게 엄숙주의로 오신 게 아니냐. 그게 전반적인 어떤 이미지에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 계신 느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운되신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오늘 뭐 우리 박스라 다무스께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의 내용의 핵심보다 박스,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엄중을 벗어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던져라. 네.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이 좋아하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게 사실 이낙연 병장 구하기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맞습니다. 예. 박스를 아니 한번- 근데 예. 그 저기 박스권에 갇히지 마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좋네요. 저도 꼭 하면 저기 우리 노미네이트만 되지 마시고 선출되셔야 됩니다.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스트라다무스께서 이제 예언 겸 해서 앞으로 조언 겸 해갖고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정리를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그 수많은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바뀌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믿지 마세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정답. 그 예. 수준 이하의 컨설턴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저는 그 전제를 깔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경선의 법칙을 이야기했죠, 그죠? 예. 첫 번째 이제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일수록,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적일수록. 그 이야기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판사 탄핵 같은 우리 권력기관의 이 개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언론의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치, 뭘 예.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을 해줘야 됩니다. 예. 부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신 그런 겁니다. 본인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장격단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걸로 단점을 격파해야 됩니다. 뭘 잘하십니까? 이번에 유머러스하고 메시지를 잘합니다. 사이다 발언을 잘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총리 시절 지지도가 그만큼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셔 가지고 기자들이 바라는, 언론이 바라는 것들, 국민이 바라는 그런 식의 재밌고 유머러스한 사이다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건 좀 이거 좀 삑 처리해야 되는데 프런트 로딩이랍니다. 프런트 로딩 앞에서 결정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요 수도권은 여론만 올라가지 실제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1등 국민이 존재합니다. 예. 이거 비판하셔도 제가 뭐 지역주의자라는 비판하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영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영원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부산 많이 가셔야 됩니다. 부산 보궐선거에 많이 가셔야 됩니다. 서울 보궐선거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서 100% 이낙연 대표님의 공이라고 인정 안 해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쥐고 있는 부산 선거를 뒤집어서 이긴다면 100% 이낙연 대표님의 공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산 많이 가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광주는 민주당의 정신적인 성지입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가셔가지고 성지의 광주 정신에 맞는 정책들과 메시지를 많이 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싶습니다. 뭐 이낙연 병장 구하기 오늘 결론이 뭐 너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만 하시면은 뭐 이낙연 병장의 이 지지도는 뭐 제가 볼 때 하늘을 찔릴 것 같은. 부분 정말 삑 처리 좀 해주십시오. 상업적 목표를 위해서. 예. 이게 다 공짜로 드리기 어려워서 저희들 프레지던트 TV가 이렇게 삑삑 처리하더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우리
JYP 교수께 거의 연락드리면 뭐 한자나 저 영어만 살려주시고 이장격당 프란트라우드 이런 것만 살려주시고 근데 발음은 이 경상도 분들이 발음이 안 좋아. 프란트로딩. 프란트라우드 익스펙테이션 게임.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심지어 우리 같이 프레지던트 TV 하는 저쪽 팀에 있는 분은 프레지던트 TV가 안 돼요. 아니 그거 사실 이제 우리가 네. 이게 좀 그런데 저는 단어 하나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고저장단까지 정확하게 하는데 다만 이제 말 전체에 억양이 살아있는 거죠. 프레지던트가 잘 안 되지.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설 연휴 전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낙연 병장 구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낙연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신 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그 유머러스한 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일반에게 그렇죠. 해당되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성공하는 프레지던트, 현직 대통령도 성공하는 프레지던트가 돼야 되고 미래 대통령 역시 성공하는 프레지던트가 돼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우리가 이 프레지던트 TV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에 나오는 작은 조언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설 명절 잘 보내시라는 인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프레지던트. 안녕.